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랠리 기대감이 또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뭐 FOMC의 회의록 발표라든지 또는 FOMC 의원들의 발언들 뭐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나스닥은 지난 주말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6월달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도 있다. 금감원이죠. 네. 금융위원장이 일단은 6월달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재개가 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재개가 일어날 것이냐, 완전 재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험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보험주들을 은밀하게 사서 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효과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보험주들 why not?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보험주들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자, 5월 말로 들어갑니다. 5월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월 말이죠. 후반부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일어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어요. 뭐 PMI 지표 발표된 건 조금 있지만은 특별하진 않고 FOMC 회의록,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이게 이제 5월 이번 주 중반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중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 초반에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점차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낙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22일이죠. 네,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네, 분위기가 이제 후반부에 꺾일 것이냐 아니냐 그런 모습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AI 테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이 AI 테마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지금 현재 그 시총이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되어 있고요. 2분기에는 주가가 2%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2분기 마감되는 시점에서 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부터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 3분기에는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지난 상황들 보더라도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실적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했었던 입장에서 또 이제 약간의 성수기 같은 입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때 견조하게 좋아진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AI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더 커지겠죠. 하이닉스가 20만원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다시 8만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 2800포인트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겠죠. 뭐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눌려버리게 된다면 2800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잘 유지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28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 자, 어쩌다 보니까 국내
국내 증시 2800포인트 돌파가 엔비디아 실적에 조금 이제 달려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상승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뭐 윌러 멤버의 발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FOMC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둘기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 뭐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좋겠죠. 이번에 CPI 지표도 조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조금 기대감을 모으고 출발할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3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22일 날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23일 날은 이제 FOMC의 회의록 공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과연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PMI 지표도 같이 있죠.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지표, 뭐 현재로서는 PMI 지표가 뭐 크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부분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원만합니다.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도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줄 만한 영향은 많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록,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상승률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으로서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게 움직임을 봤을 때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쁠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이 그렇게 커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고요. 이번 주가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뭐 2800포인트를 찍어준다라든지 이렇게 돌파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 주 포지션도 월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초중반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마지막까지 해가지고요, 지수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의 움직임들은 등락폭을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좀 덩어리로 길게 본다라면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요, 2700포인트에서 2820포인트, 이 정도 범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좀, 마감이 2720포인트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하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굉장히 가깝게 2700포인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그동안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저점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등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쇼크가 나온다든지 뭐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 변화가 반대쪽으로 일어날 수는 있겠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AI나 반도체 쪽 상황을 봐서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에 2800포인트 돌파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밸류업 이런 거 있잖아요. 밸류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특히 뭐 은행주라든지 또는 이제 이 가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배당 유지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펀더멘털의 차이가 크다라고 되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부족하다. 근데 실적 개선은 아직 많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굉장히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실질적으로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기관이죠. 기관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실적은 좋아졌지만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주가 떨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 좀 개선이 된다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주식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조금은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들 멋대로 그냥 올려놓고 올라왔지만 더 올라오지 못해서 하락해야 되겠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실적이 좋아지면은 일단 주가 더 상승한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실적은 끝난 상태에서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하게 된다면 이쪽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오로지 우리 국내 증시의 향방이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유리해 보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통해서 2800포인트 돌파가 올해가 아니죠. 이번 주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금감원장이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시사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의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6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네. 뭐 없잖아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6월 재개와 관련해서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냥 멍멍이 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미비점이 있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누굽니까? 개인들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기관들이에요? 뭐 자기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어야 되겠든지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좋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들어집니다. 공매도 재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뭐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 공매도가 금지된 그 동안에 뭘 했냔 말이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또는 일부 재개, 지난번처럼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을 더 누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면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을 낮춰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매집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식을 더 싸게 살려는 움직임에서는 그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막 갖다 던져서 팔아먹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 ELS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이것을 판매를 할 때 사기를 치지 말아야지. ELS가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이것을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원금 보장이 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주는 그런 상품이 그냥 팔아먹고 이 무슨 판매 금지 이건 문제 생기니까 뒤에 와서 하는 거 이 뒷북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처음에 팔 때부터 원금 손실에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판매가 안 되겠죠.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쏙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은행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판매하는 걸 금지해야 되겠다. 이게 은행 잘못이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똑바로 안 해놨기 때문인 거고, 법제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은행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이런 것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금지하면, 물론 판매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요거 관련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할 말은 많은데, 이것도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횡재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매출에 대한 그런, 세금 증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갔어. 그래서 유를 취급하는 회사들의 이익률이 늘어났다. 그 늘어난 평균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급등하게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 이거 뭐 뭔 소리야 이게? 네, 이것도 참으로 좀 네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이 금감원장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횡계세가 도입되는 거는 이거 웃기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인한 실적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요거에 대해서 돈을 더 얻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우연히 그 길거리에서 이제 뭔가 핫도그를 팔고 있었어. 근데 마침 네 핫도그를 파는 그 위치에서 뭐 뭔가 큰 행사가 열려가지고 핫도그가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면 너 지금 행사 때문에 핫도그 많이 팔렸으니까 돈 더 내놔.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돈을 좀 벌게 됐다. 네,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좀 비겁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견을 냈다. 뭐 요거 하나는 일단은 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독과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네, 불합리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자유경쟁 시대에서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죠. 네, 공매도나 뭐 ELS 판매 규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이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죠. 네, 뭘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점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는 공매도 재개해도 괜찮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뭔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겠다. 그동안 조치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는 뭘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한 어떤 반대나 또는 이제 반발의 부딪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장에도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초반에야 당장 그런 건 없겠지만 네 점점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난번 2022년도처럼 주가 갑자기 막 급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가지고 또 슬금슬금 못된 버릇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뭐 재개를 하든가 말든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요거는 시장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호실적의 버핏 효과까지 밸류업의 날개를 달고 있는 보험주들. 보험업종이 지금 1분기에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이 보험주들은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일단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배당, 돈 많이 버니까 배당 많이 주잖아요. 금융주 섹터 들어가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워렌 버핏이 몰래 또 그 보험주들을 많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보험주도 계속 갖고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고금리 기조,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일단 낮춰지게 될 텐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뭐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되겠지만은 일단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금융주 섹터가 그렇다고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실적이 갑자기 뭐 다운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실적 구간까지 진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뭐 보험주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이런 종목군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반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도를 다 금융섹터는 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던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안 좋았었죠. 작년 연말 아니지 그죠?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고금리 기조가 다시 유지될 것이다. 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들이 팍 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밸류업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고금리, 그 다음에
뭐 실적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워런 버핏이 몰래 사들였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왜 몰래 샀을까? 이것도 되게 웃기네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사 처브를 비밀리에 매입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그거를 왜 이제 얘기했을까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인수사실을 2분기 넘게 비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1분기에 애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그리고 나서 은행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주를 몰래 사들였다. 그래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꾀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보유하는 거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근데 이걸 왜 비밀리에 했을까라는 거고, 왜 이제 와서 얘기를 또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이야기해? 뭐 이런 거. 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생각하면, 글쎄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왜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까라는 것도 좀 시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일단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험주들은 일단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뭐 매수를 이제 막 들어가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추세가 좀 변한다거나 이상해지면 그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매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매도는 일단 상황 보고 전략을 짜시는 게 맞겠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뚜렷해질 때, 그럴 때 또 다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보험주, 은행주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랠리에 일단은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2800포인트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모양새가 좀 됐고요. 우리도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자, 그 다음에 6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난 사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 이번에 재개가 되면 안 되죠. 적어도 뭐 어느 정도 뭐 보완책은 좀 만들어 놓고 해야지. 뭐 그때가 똑같잖아요. 그럼 주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그냥 적발을 많이 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공매도 재개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업에 날개를 달고 있는 보험주들,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밀리에 매수한 것도 그렇고, 이걸 이제 와서 밝히는 것도 좀 그렇고,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과연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장은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지만, 흐름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곧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는 주식이라서 들고 있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주식들이 큰 수익을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행복한 시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 놓고 나서 너무 막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막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죠. 그런다고 해서 갈 때가 돼야지 가는 주식들이 뭐 아이고 그냥 네가 빨리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좋은 주식들 가지고 기다리시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의 이 시점, 이 주가가 쌀 때 이때를 좀 즐기세요. 나중에 많이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유 그때 좀 더 살 걸, 이 생각 분명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평화로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바로 시작되니까요. 조금 이제 쉬시고 맛있는 거 아침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9시 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조금 이따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